실제 내린 조치는 어떠한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앱을 내려받게 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포인트 같은데요. 그 앱을 보는 것은 결국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생방송 애국전선 높은 산 깊은 곳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목숨 다가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어차피 안 돼. NG.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명의 애국 독수리들이 지키는 국방부 공식 인증 생방송 애국전선입니다. 있어 보이네요. 조금 낮았네, 지난주보다. 오늘은 제13화 국방부 인증 감사합니다 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3화 아니잖아. 14화인가? 14화 지금. 14화. 에이씨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 카운트도 못해. 오늘은 제14화 국방부 인증 감사합니다 편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애동 여러분들 함께합니다. 인사들 하시죠. 예. 아니, 먼저 하시죠. 왜 또? 부담스럽게.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시켜가지고. 그거 원래 해야 되는 건데. 먼저 하세요. 애동 여러분 하면, 네, 반갑습니다. 해야 되는데. 먼저 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어떻게? 인기 순위대로. 행동대장. 제가 오늘은 꼭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신상 발언이 있습니다. 트리플 크라운을 해냈어요. 트리플 크라운? 예, 이번엔 우리가 종북방송. 종북 트리플 크라운? 종북의 트리플 크라운. 뭔지 설명을 좀. 제가 불온서적. 불온서적. 예, 당당히. 좀 두 권 올라가 있고요. 국방부 지정. 예, 1관왕. 2관왕 이적단체. 이적단체. 예, 그 다음에 이번에 3관왕 됐습니다. 3관왕. 종북방송. 종북방송. 예, 그래서, 뭘 해도 전 종북이구나. 예, 이대로 살기로 했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 4관왕까지 한번 가본다. 그럼 그냥 종북임을 인정하고 살겠다? 뭐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뭐 종북이라는데. 뭐 어떡하라고. 아니, 군가를 틀어도 종북이라고. 나름의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태극기 휘날리고. 태극기를 그렇게 휘날렸는데. 군가를 틀고. 저는 좀 이 행동대장보단 억울해요. 예. 저는 종편 인터뷰를 하고 나왔더니 종북이라고 쫙 깔려서 종편이 잘못 나온 거 아닌가요? 종편 인터뷰를 했더니 왜 종북이라고 그러지? 그리고 난 5번지 알았어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MBN 인터뷰를 하고 나서 종북으로 지정된 문화평론하는 그러면 티파니도 종북이야. 최영일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국방부 인증. 아니, 나는 문화평론가. 티파니 배우 저적으로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종티라고 해. 종티. 종티? 그게 뭐예요? 티파니를 추종하는 종티. 종북이 아니고 종티. 알았어요. 이 와중에도 티파니가 나와. 그러게. 디테일 줘. 네,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경제부 조태근 기자입니다. 제가 오늘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열로해볼 목소리가 아주 안 좋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상병이 장렬하는 생방송 애국전선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오늘 국방부 스페셜로 준비했잖아요. 3화 방송 불멸의 김선동 편을 통해서 애국전선이 보수 일간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자축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올킬이에요. 올킬. 모든 매체가 다 받았었습니다. 국방부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너무 고맙죠. 저는 사실 낙곰수 저희들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낙곰수를 따라잡을 수 있겠는가? 사실 예전에 한번 제가 방송하면서 김어준 기다려 그런 적이 있었죠. 우리는 경쟁해 이랬지.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떨렸는데
이번에 잡았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방부 헌정 스페셜 방송으로 네, 아주 세신 분 두 분 모셨습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네. 양력 전문 기자, 네, 조태근 기자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양력 길게 준비 안 했고요. 아마 잘 아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이 군 문제, 종북앱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불온서적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님, 네.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 네. 두 분인데요. 임태훈 소장님은 뭐 라디오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고요. 예. 공중파 방송에도 많이 출연을 하셨죠. 군 인권 관련해서 뭐 군 내부의 부대 내에 무슨 폭행이라든지 뭐 이런 예. 사건 사고가 터질 때마다 항상 언급되시는 항상 그런 분이시죠. 언급되시는 그리고 실제 군부대 내에서 많이 조사 활동도 많이 하셨고요. 과거에 풍부한 그 실전 경험과 이론적 상담 경험과 풍부하게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최강욱 변호사님은 너무 유명하죠. 지난 2008년 불온서적 사건이 한번 있었죠. 불온서적. 예, 국방부 공식 지정 불온서적. 그렇습니다. 예. 예. 군 법무관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으로 많이 활약을 하셨고요. 네. 몇 년 전에는 또 민간인 사찰 관련해서 네. 김종익 씨라고 있죠. 예, 그분 변호를 또 맡으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네. 두 분 맞수로 한번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야,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 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국방부 전문가들이 다 모이셨네요. 자, 우선 그거부터 여쭤보죠. 애국전선이 종북 방송이 됐어요. 네. 최강욱 변호사님은 좀 혹시 보셨습니까? 기사 보셨어요? 예, 네. 봤습니다. 종북이라는 개념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궁금한 것이 종북이라는 걸 뭐라고 생각해서 그러는 건지.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그 보수라고 자임하는 분들이 사실은 알고 보면은 그 멘탈이 파시스트에 가까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오히려 지금 자백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예. 뭐든지 그러니까 약간 자본주의 체제의 비판적인 발언만 해도 예. 과거 우리 불온서적 사태에서도 세상에 장하준 교수 책을 불온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랬었죠. 그 한나라당 의원들은 또 그분을 불러다가 강연을 듣고 그러니까 이제 집권 여당을 졸지에 불온한 정당으로 만들어버리는 예. 그러니까 그런 편리한 수단이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80년대 학번인데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로자 룩셈부르크의 예. 저서는 예. 가지고 들어가면은 뺏기질 않아요. 예. 그건 룩셈부르크가 나오기 때문에 여행 서적인 줄 알았다는 거고. 막스 베버 책. 네, 대신 막스 베버 책은 이제 막스가 들어가니까 막스 들어가니까 안 돼. 그거는 불온서적이라 안 됐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 최근에도 우리 또 그 박정근 씨가 왜 리트윗한 것 때문에 국가법보 위반으로 예. 구속되셨잖아요. 예. 이분이 사회당의 열렬한 지지자인데 그렇죠. 사실은 진보 진영 쪽에 약간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도 예. 굳이 과거에 무슨 뭐 사상 투쟁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도 사회당이 얼마나 현재 그 북조선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는지 그렇죠. 예.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3대 세습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세상에 있어요. 그분을 종북으로 이거는 뭐 명예훼손입니다. 심각하게 보기에는 정체성을 뒤흔들어 버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노리는 바가 뭘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딱지를 붙임으로 해서 오히려 한편으로 다 만들려고 하는 건가. 예.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서로 헷갈리게 해서 서로 공격하게 하려고 하는 건가. 예. 가늠이 안 되고 저는 종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좀 앉아서 토론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 군에 계신 분들하고. 종북, 예. 종북이 뭐가 그러니까 북쪽을 맨날 바라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 그렇죠. 예, 최전선을 지키는 병사들이. 예. 그것도 종북이죠. 보기에 따라서는 왜 북쪽만 봐. 남쪽도 때에 따라서 지켜야지. 그러면 우리 민중의 소리가 지금 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민중이라는 말 자체가 싫은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네. 과거에 이제 있었던 민중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기가 보기에는 뭔가 이게 좌파적이고. 예. 예. 꼼수가 종북이면 참 대한민국 방송 대부분 진짜 미치겠습니다. 정말. 저는 종북이라고 해야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임 소장님 이렇게 삭제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는 이 군 내에서 이 다운로드 받는 팟캐스트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듣고 있으니까 이런 지시를 했을 것 같은데 병사들은 휴대폰을 안 돼. 휴대할 수 없죠. 물론 국방부나 상급기관의 병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은 부르기 쉬워야 되니까. 특히 운전병들은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언제나 이게 차대기 시켜 이러면은 딱 와 있어야 되니까요.
그 외에는 거의 이제 안 가지고 있고요. 전의경도 상경 뭐 말호봉 정도 되면 휴대폰을 다 휴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게. 예, 그거 다 가지고 그렇죠. 있다고 볼 수 있고. 저희도 그랬어요. 부사관들하고 장교들은 이제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미 위험 수위에 올랐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분이. 그런 측면 장군들도 이걸 듣고 있다는 게 최근의 첩보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장군님들이? 스타, 포스타 다 듣고 있답니다. 아. 다 듣고 있고 일부는 뭐 이거 뭐 문제야, 뭐 다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일부 충성파들 뒤로 이렇게 진급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사람들이 내야 되는 장군성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입지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잉 충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저희들 판단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사병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네, 거죠. 병사들은 들을 수가 헌법적으로는. 없죠. 예, 그렇죠. 그럼 하사관급 이상. 네네. MP3 같은 거 듣지 않나요? 그렇지 물론 않습니까? MP3는 듣긴 하죠. 그래서 뭐 듣고자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뭐 차단했네 안 했냐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뭐 차단하지 않은 이상은 듣고자 하면 들을 수는 있겠죠. 요새 그 중대급 이상마다 부대에도 무슨 PC방 같은 게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무슨 평생 교육을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예전부터 궁금했던 게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고 있는 할 수 있는 사이트들을 틀림없이 차단했을 거란 말이에요. 저희가 차단돼 있습니다. 지금 민중의 그렇죠. 소리가. 오마이뉴스는 나오는데 민중의 소리 안 되더라고요. 그 소송 왜 안 하세요? 어느 부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일단 얘기만 들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일단 국방부 장관을 거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니면 인권위에다 진정해가지고, 직권조사 하자. 예. 이거 검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민중의 소리뿐만 아니라, 전체 인터넷 검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도움 한번 좀 받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오늘 게스트가 잘못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국방부인데. 국방부 장관 고소라고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오사는 고소죠. 뭔가 사를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깔 건 까고 먹을 건 먹어야지. 아니 마케팅 해준 건 감사하고. 불온 종북으로 되시는 순간 이거는 이제 인기가 확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소녀 사태에서도 충분히 봤었고. 저는 우리 임 소장님 견해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 장군들이 이걸 듣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 예전에 더 세게 까시는데. 아니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그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과거에 제가 군대에서 법무관 할 때가 벌써 이제 한 십몇 년 전인데 그때 참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핸드폰이 그때 이제 막 나왔을 때 90년대 중반 이렇게 되면은 삐삐가 핸드폰으로 교체될 시기거든요. 그때는 핸드폰이 되게 고가의 그렇죠. 사단장 이런 사람들 갖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걸로 자기 집에다 전화를 못 걸더라고. 쓸 줄 몰라서. 내가 이거 전화 걸어보라 그러니까 못 걸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그거는 그 양반들은 부관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군인들들 하는 말로 야 어디 대 이러거든. 그렇죠. 집에 걸어 시켜서. 누구 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본인이 먹거리 그리고 실제로 장군으로 있다가 전역한 분을 만나서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시킬 사람이 전화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샌드 버튼을 못 찾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축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는지도 몰랐고 그리고 길거리 가다 보면 그렇게 경찰이 많대네 또.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기도 제복 입고 다닐 때는 군복 입은 사람, 그러니까 군용 차량은 안 잡잖아요. 왜? 그렇죠. 교통위반을 해도 그리고 무슨 찍혀도 그게 넘어가죠. 너무 안 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통행료도 안 내고. 그다음에 이발이나 목욕 같은 것은 부대 안에서 그렇죠. 다 해주니까 해주니까. 자기 전용 또 저희가 칸도 있고 옷도 주고. 그렇죠. 목욕비가 그렇게 비싸고 이발은 왜 이렇게 머리는 빨리 기는지 모르겠고 그런 고민을 그러니까 실제로 그만큼 세상으로부터 유리돼 가지고 이분들이 오랜 세월 사시는 분들이 지금 장군급 정도 되면은 30년 이상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아니 뭐 나이 들어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경력이 쌓이는 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되게 우리 군의 수뇌부의 핵심이 육사 나온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해사 공사도 있지만 육사에 비해서 또 이게 또 다르단 말입니다. 국방부 내의 파워는 그래서 육방부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가슴 아픈 얘기지만 이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그러면 10대 후반만으로 그때부터 지금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계속 병영 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 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자유의지로 뭔가를 해서 이루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급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게 그 주어진 일을 해내느냐. 그런 생활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하고 이게 자꾸 유리되고 뒤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현재 이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보이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지금 이 애플리케이션이 뭔지 그것도 사실은 잘 몰라요. 물어보면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웹사이트하고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면 제가 진짜 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모릅니다. 그거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지시하면서 그거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다운받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더구나 팟캐스트가 뭔지 어떻게 구동하는 건지를 저는 모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주워 들을 수는 있죠. 그 주워 듣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하나는 자녀들이 가르쳐주는 거. 그러니까 그 나이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래도 그러니까 스마트 세대이기 때문에 들을 거란 말입니다. 군인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 부동서적 안 보고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더 열심히 볼 수 있죠, 오히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 뭐 듣냐 해가지고 주워 들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은 늘 국가안보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다이제스트를 제공할 수 있어요. 다이제스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 바깥에서는 잘 안 알려진 얘기인데 기무사가 나름 하는 일 중에 자기들이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민간인 사찰 이런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실제로는 중요한 일이지만 민간 방송 사찰. 군인들한테 물어보면 군인들이 기무사를 되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싫어하죠. 그 이유가 사사건건 간섭하고 그렇죠. 우리를 사찰한다. 옛날에 팼어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근데 기무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들은 지원한다. 군 부대를 지원한다는 거야. 자기도 군 부대인데 뭘 지원을 해. 그래서 뭘 지원하느냐 그러면 이 지휘관들이 부대를 잘 통솔할 수 있도록 평소에 못 듣는 얘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대. 그 양반들이 자임하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군대 안에 소위 말해서 야당 역할을 하고 이 언론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반면으로 어떤 얘기냐면 이게 워낙 일방통행식에 한쪽 방향의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자기들이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이 있고 지원을 한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기무 부대장이라는 사람이 사단급에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사단장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그렇죠. 기무사령관의 직속 부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뭐 사복을 입고 다닐 때도 있고 요새는 군복을 많이 입는다고 하던데 그러고서 어쩌다가 한 번씩 식사 자리 같은 데 이렇게 나타나요. 그럼 굉장히 상석에다가 앉힙니다. 그럼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사단장이나 뭐 군단장을 따라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정기적으로 또 무슨 그 지휘 첩보라는 걸 제공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간의 군대 안에서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얘기들 무슨 군대 미담 사례, 우수 사례부터 포함해서 또 뭐 최근에 있었던 무슨 군 관련 추문부터 주의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굉장히 막 엄청난 걸 가져온 것처럼 봉투에다가 막 밀봉을 해가지고 하는데 노란 소리 봉투에 이렇게 테이프. 진짜 뭐 막말로 개품을 자꾸 막 들고 다녀요. 우리만 이런 거 이렇게 갖다 준다 이런 식으로. 국방일보가 재미없는 이유를 알았어. 기무사 끝도 재밌으니까. 가끔은 찌라시가 있네. 그렇죠. 찌라시. 불륜 내용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오, 재밌겠다. 전화 도청을 하니까 전화 도청. 간부들 이 불륜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거 이제 꼰질죠. 이렇게 해서 군내 엑스파일. 뭐 또는 일부 저가 듣기로는 이제 불륜을 이제 상관에게 얘기 안 하고 본인한테 얘기해서 뒷돈을 받아서 눈 감아줄게 이러는 것도 그런 짓을 되게 많이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장군들이 과연 이 스마트폰을 쓰느냐 안 쓰느냐 이 얘기에서 시작해서 지금 기무사에서 지금 뭐 장군들 여자 관계 이 얘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후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국방부가 군 부대라고 이제 뭐 창원에 있는 한 군수사령부 또 오늘은 이제 육군단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저희도 처음에 이걸 접했을 때 조금 약간 의아하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곰수, 스마트 촛불, 스마트 카드, 각하 퇴임일 카운터, 범민련 남측본부, 노스코리아 월드, 김정일 퍼즐, 애국전선 등 8가지를 종북 찬양 앱으로 지정하고 삭제를 지시했다. 이게 지금 지시 내용인데요. 공문 내용이요. 공문 내용인데 이게 보면 나는 꼼수다하고 애국전선 저희 방송은 이제 엄연히 얘기하면 앱이 아니죠. 그렇죠. 없지. 팟캐스트 방송이죠. 뭐 이거를 앱으로 이렇게 도매금으로 딱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헷갈렸죠. 모르죠. 아마 헷갈렸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앱이 맞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요. 근데 낙곰수하고 저희 애국전선은 이제 앱은 아니고 파일이죠, 물론 파일. 이제 이걸 들을 수 있는 묶어놓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쥐약인가 그래서 뭐 이것도 조금 아마추어가 좀 뭔가 이 스마트폰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닌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침 자체를. 그러니까 공문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공문서인데 그렇지. 서명해가지고 내려가는 이런 문서에다가 앱이 아닌 거를 앱이라고 써놓을 수가 있나요? 이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애플리케이션하고 팟캐스트하고 구분을 이제 못하는 그렇지. 거라고 저한테 봅니다. 며칠 사이에 계속 그런 트윗이 오고 있어요. 앱이 어딨냐고. 전선 앱을 그렇죠. 다운받고 싶다. 이래갖고. 찾게 해달라. 네. 그러니까 행동대행은 그냥 나 앱이 아니다 이래야지. 나 네 앱이 아니야. 그렇지. 저는 공식적으로 앱을 만든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당황했어요. 현재 애국전선 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 보도들을 좀 보니까는 그 무대 내에서도 좀 이렇게 좀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그 한겨레하고 인터뷰하신 육군단 부사관 한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우리도 괴롭다, 이 위에서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이 군 내에서는 좀 이런 지난번 이제 불온서적 지정도 그렇고 이번 또 종북 앱 지정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군 내에서 좀 알만한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자고 이러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한데요. 좀 제가 불온서적 사태 이후에 그 도서 관리하는 병사들을 좀 만나봤었어요. 전역한 병사도 만나보고 현재 이제 도서 관리하고 있는 병사도 이제 휴가 나왔을 때 만났는데 예. 버젓이 그 책 그대로 있대요. 그러니까 그 공문만 있는 아니 뭐 거고 공문이 그러면- 온지도 모르고 있고 부대에서 그 뭐 나쁜 사마리아인도 있고 한동구 교수의 뭐 미국사도 있고 남자들은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뭐 위에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걸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무런 실효성이 사실상 없는 거죠. 사실은 엄연히 말하면 공포 정치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부사관들하고 얘기를 해봐요. 예. 트윗으로 얘기도 하고 또는 뭐 페이스북으로 말을 거는 부사관들도 있고 뭐 전화 와서 얘기하는 부사관들도 있는데 예. 이 부사관들이 거의 다 낙곱수나 이런 걸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많이 듣고 있고 실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뭐 자기의 견해와 다르면 좀 다르게 생각한다 얘기도 하고 예, 자기 예. 의견을 펼치고 예. 있어요 이미. 예. 근데 그걸 막는다고 해서 어떻게 막을 것이며 이미 핸드폰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이고 그렇죠. 스마트폰은. 예, 그리고 예. 다운받아서 지우면 끝인데 그걸 예. 어떻게 검열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인터넷 되게 광범위하게 도입됐을 때 부모들이 아이들이 그거 오래 보고 있으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음란물 규제하자 이러면서 예. 인터넷 규제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이것도 결국 어른들이 잘 모르는 장군들이 잘 몰라서 예. 저게 뭘까 과연 겁나니까 일단 지우고 말아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을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앱이 뭔지 다운받는 방식이 뭔지 이게 방송인지 도대체 녹음해서 뭘 다 다운을 받는 건지 조차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국방부의 이제 뭐 군사 전문 기자는 예. 장군들이 듣고 있다. 예. 근데 저는 뭐 다 듣는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근데 예. 최근 전역하신 뭐 장성들을 만나면 일부 좀 듣기는 해요. 근데 예. 그분들은 워낙 똑똑하셔서 진급이 안 되신 분들이라서 듣는 것 같아요. 일단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 진급 좀 하려고 예. 과잉 충성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죠. 이게 예전에는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옛날 그렇죠. 핸드폰에. 예, 예. 그러다가 카메라 기능 달린 핸드폰이 나왔잖아요. 예. 그때 군에서 했던 게 카메라 있는 핸드폰은 사지 마라. 예. 그 부대 안에 못 갖고 들어온다. 예, 예. 그렇게 했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보안에 위배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걸로 뭐 뭘 막 찍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카메라가 있는 핸드폰을 가진 사람은 카메라 기능을 죽이도록 하고 예.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 세상은 계속 바뀌는데 그걸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방법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마인드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예. 옛날부터 이분들이 명령하면 복종하는 거에만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통제라는 거죠. 말 그대로 통제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어서 이거를 발전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발전적으로 해소를 하려면은 내용을 알지 않으면은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카메라 기능을 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예.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한 거죠.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제가 군에 있는 간부들 오랜만에 만나서 보면은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니 예전에는 카메라 있는 핸드폰도 못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들고 다니냐 그랬더니 그거 박을 수가 있나요? 전화기를 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아예. 그런 전화기를. 그러니까 하는 일이 개인 핸드폰을 다 신고해서 등록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 보안검열 필 이런 딱지를 붙여서 예. 그것만 들고 다니면 된다. 예. 그래서 뭐 그 안에 혹시 문제 있는 것만 발견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세월에 다 해결하겠느냐 말입니다. 맨날 그러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리고 말이 이제 기본적으로 왜 군의 특수성을 늘 앞세우거든요. 왜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 군은 좀 특수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매사에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나서 왜 그러냐 그러면 군의 특수성이다. 이거는 군인을 모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군인들이 장교건 병이건 간에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수준이 높은 군인들이거든요. 고등교육을 다 마치고 그렇죠. 뭐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장교가 된다는 것, 부사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또 취업난이 심해져가지고, 그렇죠. 과거에는 뭐 부사관 억지로 한다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쟁률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중요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만큼 나름대로 엄격한 선발 기준을 통해서 체력도 검사하고 인성도 검사하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다 검사해가지고 뽑아서 자기들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정훈교육도 하고 짜증날 정도로 하잖아요. 예비군훈련 같은 것도 가보시면은. 그러면은 그런 정도 했으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안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 체제 수호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 내지는 뭐 늘 그런 얘기 하거든.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매사에 수령만 앞세우고 뭐 저기 훈련하는 거 봐라. 막 총을 막 빙빙 돌리면서 막 뭐를 갖다가 때려 부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싸움을 잘하지 않느냐. 그런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조직 유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뇌부가 어느 권력이든지 절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권력은 어느 시대건 어느 집단이건 간에 자기가 소위 통제해야 할 대상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지식이 전파되는 걸 싫어하고요. 그다음에 뭔가 이분들이 깨어나서 똑똑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죠. 그러니까 내 권력을 남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거야. 자꾸 따지는 거지. 뭘 알게 되면은 당신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과거에는 불온서적 같은 거를 지정해서 읽지 마라.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결정을 했던 건 간에 얼마나 그게 사회적으로 조속거리가 됐습니까? 그리고 헌재조차도 사실은 진짜 장담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판결로 뽑힐 것이다. 앞으로.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의견이란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조인들, 법률가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상한 현상이 생기고 그렇게 계속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거는 스스로의 그 정당하지 못한 권위. 그러니까 군대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그 역할에 비해서 과대포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단 계급장으로 자기의 실체가 가려지고 그 다음에 군복이나 뭐 사용하는 도구 하나부터가 다르잖아요. 군대 생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당장 소대장만 돼도 나하고 쓰는 게 다르잖아요. 싸게 물품을 쓸 수 있죠. 소대장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하고 차별화하고 자기를 신비화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소통을 통해서 뭔가 더 나은 경륜과 나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보다 더 이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으니 내 의견에 따라와라라는 쪽의 리더십을 발휘하기보다는 뭔가 자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신비화시킴으로 해서 아,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를 거야. 그리고 저 사람이 시키는 걸 안 하면 나한테 아주 심한 손해가 생겨. 그러니까 그냥 해야 돼. 이런 거를 계속 주입해 왔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들도 모르는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네 뭐 베스트셀러나 이런 거를 자꾸 보게 되는 걸 보니까 내가 이거를 알 수는 없고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따라가서 볼 수도 없는데 굉장히 궁금하면서 불안한 거야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죠. 내가 모르니까 니네도 듣지 마라. 그렇죠. 이랬을 수도 있다. 난 내가 모르는 걸 니네가 알면 내가 불안하다. 막는 게 가능한가요? 근데 그 매일 뭐 실효성 없습니다. 실효성 없고요. 여기 보면 뭐 수요일마다 검사한다 막 아 이렇게. 이거 검사하고 그다음날 검사 받고 다운받으면 끝인데요. 사이버 보안 검열의 근데 날인가? 이게요 문제가 뭐냐면 이 민감한 시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선거 앞두고 있는데 올해가. 그렇기 때문에 군이 저는 정치에 개입했다 이미. 이렇게 보고 있죠. 이건 정치군이 핵심은 하는 지금 하신 말씀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승만 시대하고 뭐 박정희 시대 전두환 노태우 시대 시절의 군이 선거 개입하는 방식은 굉장히 무식한 방식이잖아요.
조금 세련된 방식 쓴다고 썼는데 연락시간 그러니까 이게 시대에 들떨어지는 방식이죠. 근데 막긴 막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막는 거 저는 이거 선거 개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 이게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야당이 치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다들 지역구에서 공천 받기 그렇죠.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법적인 용어로 말씀드리자면 명백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혹시 처벌도 가능한가요? 이게 뭐 이게 군이라 뭐 고소고발을 어디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그 헷갈리시죠? 그 전에 하나 저 네. 궁금한 게요. 이게 첫 보도에서는 이제 육군 정비창 그 공문 명의가 이제 뭐 박모준장, 그러니까 뭐 별 하나죠. 별 하나 박모준장 명의로 내려왔고. 그 오늘 아침에 이제 한겨레에서 보도된 그 육군단 같은 경우는 이제 부대장 명의, 뭐 육군단장 명의겠죠. 그러면 뭐 별 두 개인가요? 세 개겠죠. 그러면은 이게 국방부 차원에서 이렇게 쫙쫙쫙 내려와서 하급부대로 된 것 중에 이렇게 두 케이스가 하나 딱 걸린 건지 거야? 아니면 이 단위 군부대별로 이런 그 명령을 이런 지시를 하달할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거 직전에 왜 저기 공군에서 또 무슨 불온소장 리스트 사건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한번 또 나왔죠. 예, 그래놓고서 또 우리가 한 거 아니다. 뭐 거기서 부사관이 그냥 개인적인 돌출 행동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 판단을 해서 뭐 국방부에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게 더 심각한 문제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냥 위에서 그러면 나는 몰랐다. 쟤들이 알아서 한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다라고 한 게 헌법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 있죠. 그러니까 누가 과연 어떤 점을 불온이라고 지정하고 어떤 점을 종북이라고 지정하는지를 누가 판단하느냐. 그 권한을 국민이 언제 군 지휘관한테 부여한 적이 있느냐. 그 근거가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갖고 있느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되는 게 제대로 된 군대죠. 왜냐하면 군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 이게 공조직이 아닌 것처럼 자꾸 행동을 하고 행세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군대가 왜 공조직이 아닙니까? 군대는 명백히 공조직 중에 대표적인 기관이죠. 그리고 국가기관의 하나입니다. 근데 군은 늘 생각하기를 우리는 소위 말하자면 시민사회의 바깥에 있는 그 시민사회를 늘 감시하고 통제하고 여기서 지나친 혼란이 생기면 우리가 개입해서라도 이거를 저기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되는 사명을 가진 무슨 특수한 집단이다. 이렇게 스스로 자임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전혀 근거도 없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이제 지난 정부 시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뭐 군인들에게 인권교육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군의 높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육할 때마다 제일 처음에 던졌던 질문이 있어요. 우리나라 군대는 왜 이름이 대한민국 국군이냐? 세계적으로 그러면 미국 군대는 미국도 국군이라고 하느냐? 저기 북한은 왜 국군이라고 안 하냐? 거기 인민군이잖아요. 인민군이죠. 저기 저 중국은 가면은 인민해방군이잖아요. 그게 다 정당에도 무슨 자기의 이념이 있고 역사가 서려 있듯이 군대의 이름에도 다 그 명칭이 있는 겁니다. 황군. 일본 제국주의 시절의 군대가 황군 아닙니까? 그건 천황의 군대라는 얘기잖아요. 그 대한민국 국군이 국군인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에 국군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군이 되는 겁니다. 국군의 사명해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거기에 만약에 인민군의 사명이 이렇게 헌법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 군대에는 인민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군을 규정하는 기본적인 형태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통제된 역사를 국민들이 실제로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거를 파괴하는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도 아니 무슨 근거로 저런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따져보는 게 아니라 참 군인들이니까 또 어쩔 수 없어 또 이상한 짓 했네 이렇게 아주 건전한 의식을 가진 민주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혀를 차면서 아이고 저것들 언제나 바뀔까 이러니까 개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질문하고 조금 지금 멀리 왔는데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사람들이 누가 지지를 했건 안 했건 간에 하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늘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문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전혀 성찰하지 않는다는 것. 과거 불온소작 사건으로 그렇게 나라가 시끄럽고 망신을 당했으면 이제는 정비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고 똑같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미뤄. 최대한 낮은 사람한테 미루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세력들이 비서관들이 힘이 제일 세요.
그걸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낮은 사람한테 미루는 게 특징이에요. 뭐 비서가 했다부터 시작하다 여기는 이제 부사관이 했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천안함 때도 그랬잖아요. 다 밀어 다 몰라. 그래놓고선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될 수가 없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별 하나 별셋 되는 사람들이 이거 모른다니까요. 애플리케이션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제가 왜 장담할 수 있냐면 실제로 현직 군단장 사단장 하는 분들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통화를 하다가 누군지 제가 밝힐 수 없어요. 불이익이 갈까봐. 근데 최근에 군 관련해서 무슨 유명한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오잖아요.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뭐 그게 어떻게 된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요.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시사 문제에 대해서 천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를 바라보고 진급을 하는 게 지금 급선무기 때문에 그거는 계급이 아무리 높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넷을 단 그러면 합참의장이나 육군참모총장은 장관 되고 싶어 하는 그럴 필요가 아니야. 똑같아. 장관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럴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입되는 정보에 계속 끌려가게 되고 그 정보를 중에서 이 사람들이 제일 솔깃한 정보는 나의 장래 나의 진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파워 있는 집단 내지는 개인이 누구인가 흘리는 정보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무사에서 소위 지휘첩보라고 제공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요즘 유행이다. 아마 틀림없이 거기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지금 나는 꼼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애국전선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듣고 있고 알려지고 있는가라는 얘기들이 소위 뉴미디어 시대라는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바깥에 가서 무시 안 당하려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보다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내가 앞장서서 먼저 이렇게 한번 지시를 하면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아까 미담 사례 이런 걸로 전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혹시 내가 여기 미담 사례로 들어가서 육군단장처럼 해라 너도 이런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도 세게 그냥 종북으로 찍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불온서적 사건 뭐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알았으면 그거 하는 게 오히려 자치구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이렇게 바보로 만들었냐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잘 듣다 보니까 이게 이럴 수 있는 거네요. 국민들은 이 비용신들 뭐하나 낙곰수가 종북이냐 이렇게 욕을 해도 각하께서는 이 보도를 보시고 매우 걱정하죠. 기특하네. 아니 어떤 이런 생각을 역시 군대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육군단장 다음 참모총장 시켜. 이 사람 괜찮네. 뭐 이거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 쫙 뚫리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인사평가가. 이런 걸 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보 짓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자기의 출세기를 쫙쫙 잡아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기무사의 기무사 찌라시가 그러니까 추정을 하면 기무사 찌라시가 전달이 되고 내가 이참에 종북으로 한번 눌러서 큰 집에 좀 잘 보여야 되겠다. 시나리오는 이런 거네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 보도되든 말든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코미디인데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 얘기를 쫙 듣다 보니까 되게 슬픈 현실이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그래 지금. 너무 슬퍼. 근데 이게 군이라는 조직의 특성뿐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우리가 늘 이야기해오던 민주화의 흐름과 완전히 거꾸로 가는 아까 파시즘 얘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게 군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벌 조직 삼성을 생각해 보자고요.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왕 회장님의 의중이 무엇이냐. 이걸 보고 피라미드 위쪽으로만 쭉 빨려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아주 어릴 때 읽었던 무슨 꽃들에게 희망을 이런 동화 이야기예요. 애벌레들이 그냥 구름 위로 막 기둥을 만들어서 올라가는데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떨어져 죽는 얘기들. 군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재벌 조직들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죠. 조직마다 다들 조직 안에서 인성이 왜곡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양보해도 양보할 수 없는 거는 적어도 공조직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하나의 생각에 의해서 이게 좌지우지되는 건 사조직이잖아요. 그렇죠. 사조직의 개념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공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 원칙의 제일 큰 핵심이 헌법과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그 왜 애잔하다는 표현을 인간어뢰와 관련해서 우리 김호국 씨가 쓴 적이 있던데 저는 막 이 대변인이 애써서 여기다가 인간어뢰 우리가 위에서부터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무 애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진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방부 대변인이 제일 힘들거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렇죠. 억울해. 진짜 몰라. 불온서적 사건이 났을 때도 제일 힘들었던 게 대변인이었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기자들은 조지는데 본인은 그렇죠. 모르고. 예, 자기는 사실은 그 내부 사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자니 너무 창피하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걸 숨기자니 한계가 있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에 가보면은 그 큰 청사의 간판에 예전부터 크게 써놨던 게 국군의 날도 항상 써놓는 게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입니다. 모토가. 예. 절대 함께 안 하죠, 이분들. 이게 되게 좋은 말이잖아요, 사실. 제일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튼튼한 국방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말이죠. 국민의 군대가 돼야 되고 어떤 과거의 우리 불행한 역사로부터 군이 새롭게 태어났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총력안보라는 개념이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함께 공감하면서 우리나라를 서로 지키면서 발전시켜 나가자. 이거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그거를 머리에다가 써붙여 다니고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국민으로부터 멀어지는 취약한 국방을 위해서 아주 매진을 하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항상 지난번에 불호사석 얘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이거는 군의 정신전력을 저해하는 거라서 반드시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긴급했었다. 그래서 그냥 한 거다. 그리고 일단 차단하고 나서 나중에 읽어보니까 그래도 불호소적이더라. 이런 식의 해명을 했어요. 김태용 장관. 그거 다 이거는 맞대요? 이상희 장관. 예. 근데 이제 웃기는 거는 뭐 그때 그러면 누가 심의를 했냐, 누가 읽어봤냐 이게 그때 달라요 또. 제가 재판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짓말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왜 불온서적을 그렇게 23권이었는데 당시에 그걸 무슨 기준으로 선정했느냐? 세상에 불온서적이 23권밖에 없냐?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뽑겠다면 왜 23개냐? 그거 구치소에 물어보면 많이 주는데. 한 3,000건 나오는데. 오늘 브리핑 한 거 보면요. 질문을 국방부 차원에서 지시 내리지 않았냐 이런 질문이 있어요. 대변인이 육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지시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짓말이죠. 육군 혹은 국방부 차원에서 내려진 지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한 번 더 확인. 육군이나 국방부 차원에서 지시는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육군 본부에서 SNS 통제에 대한 교육 지시 공문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육본에서요? 육본에서요. 그래서 SNS 통제 교육 지시 공문이 내려가고 이 대통령 내용은요. 종북 대통령 비방 관련 AV 내용을 퍼뜨리는 것은 군인 복무 규율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제시켜라 이렇게 했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음 주부터 정훈 개통과 보안 개통을 통해서 교육을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우 체계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조직적으로 한 거네요. 국방부에서 브리핑하면서 앱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사실 SNS 통제를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고 폭이 넓은 거네요. 이 지시 공문을 받은 몇몇 지휘관들이 오바를 해서 미리 교육도 하기 전에 제거하라고 앱부터 삭제해라. 과잉 충성을 이제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첩보한 입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방부에서 대변인이 발언한 것은 사실상 둘러대기식 거짓말인 것이죠. 그렇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국방부의 공식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의 임무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죠. 국군 통수권자 및 정부를 비방하거나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만 들어보면 그럴싸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맞는 말 같은데요. 이게 왜 정치적 중립 위반이냐고 제가 그러냐면 이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나 정부를 비방하는 거는 지난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조중동이 엄청난 용어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모멸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경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했었죠. 지속적으로. 그때 단 한 번도 조선일보 읽지 말라고 지시 내려갔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당시에 종북신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한국논단이라고 아주 유명한 논단이 있었죠. 극우 잡지. 그게 불온서적 얘기가 한참 나오고 있을 때도 한국논단은 아주 예산으로 늘 구매해주는 그런 잡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스로 굉장히 편향돼 있는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일부 수뇌부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어떤 극우적인 마인드를 강요하는 것 외에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왜 국군 통수권자가 때에 따라서 바뀌냔 말이에요. 국군 통수권자를 비방하면 안 되는 게. 그때는 애플리케이션이 없었을 뿐이지. 늘 군인들이 보는 신문에 군인으로 다 스크랩해가지고 신문 아침마다 돌려보고 하거든 자기 관련 기사들. 그 신문은 왜 보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도저히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 육군본부에서 그렇게
지시가 네네. 그 내려갔다는 거, 그러면 최근에 그런 지시가 이제 내려갔었다는 예, 예, 그런 그렇죠. 첩보가 예. 왔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 이게 주부터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아. 저희 구체적인 첩보입니다. 지금 그러면 방송 중인데 문자로 왔습니다. 지금 완전 따끈따끈한 2월 네. 6일 밤 국방부에서 너무 스폰을 많이 해주시네 오늘. 예. 군을 첩보하는 이분은 사실은 누굴까요? 이 내용이 맞다면 예. 이건 뭐 군 관계자이기 때문에 정통한 소식통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로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장 뭐 국방부 장관 출석시켜서 뭐 임시국회 열어가지고는 조사해야죠. 예, 그래야죠. 아니면 야당 차원에서 진상규명위원회 꾸려가지고는 국방부 쳐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게 사실은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죠. 법적으로 보자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일개 지휘관이 지금 제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통령도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대통령보다 더한 권한을 지금 행사했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왜 그랬냐 그러니까 글쎄 뭐 지시를 받은 건 아닌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지금. 네, 그렇죠. 그 상명하복을 철저하게 견제하고 무력까지 가지고 있는 조직에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제약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거를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상급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있는 겁니까? 괜히 인사받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래에서 놓치기 쉬운 그런 헌법과 법률상의 원칙을 잘 감시하라고 국방부가 소위 정부의 행정각부로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의 문미나 원칙이 헌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군이라는 거는 하시라도 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을 통수고금의 군대가 다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반성적인 고려에서 군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시스템이 만들어진 그렇죠. 거죠. 헌법의 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군대는 무시로 지금 이걸 빠져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의식도 없고 이게 예를 들어 독일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거 난리 납니다. 독일에서는 정말로. 그러니까 나치 시절에 그런 경험이 보였던 있으니까. 군대의 모습이 사실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인권도 다 팽개치고. 그래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해야 될 일이 근데 또 이 늘어나는 일본에서 게. 이런 교육지침이 내려갔다면은 이거 국방부에서 지시를 했다고 봐도 되는 거죠. 무방합니다. 육군본부가 육군 전체를 통솔하는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는요. 근데 제가 이게 사실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 낙검수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게 맞다. 여행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팟캐스트 방송이 꽤 많지 않습니까? 꽤 많아졌죠. 치열합니다 지금. 네. 이 전선이 치열한데 저희가 뭐 한 그 10위권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 주만. 저희 위쪽으로 많이 방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걸 순서대로 한 것도 아니고 딱 특정해서 두 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컨대 팟캐스트를 보니까 저기 애국전선. 팟캐스트를 보니까 이런 방송이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라면은 대충 순위별로 해서 여행객 있는 방송을 찍든지 아니면 좀 센 방송을 하든지. 근데 대동소이하고요 내용은. 그죠? 애국전선은 뭐 대동소이하고 뭐 다른 이러저러한 팟캐스트 방송이 대동소이한데 낙검수와 애국전선을 딱 찍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이걸 좀 아는 사람이 지시를 했다라는 프로의 거죠. 냄새가 난다는 말씀이시죠? 그 특히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치 팟캐스트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조공비행이랄지 뉴스는 정당인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줄 수 있지. 이걸 종북 앱이다 이렇게 만약에 큰일 나죠. 국방부에서 내렸다가는 당은 헌법기관이니까 정치적 문제로 국정조사가 들어가죠. 국방부에. 큰 문제가 되는 걸 이 사람들이 좀 알고 한 행동 아니냐. 딱 보니까 당연하죠. 약한 고리를 찾은 거죠.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사람들 5명 모여서 여기 만만하네. 그래서 낙검수는 원래 들어가야 되니까 들어간 거고 애국전선 요거 넣으면은 뭐 큰 문제 없겠구나. 그러면은 하나만 찍긴 좀 그러니까. 그죠? 하나만 찍어서 낙검수만 하면 또 요거 먹으니까 요거 하나를 넣어야 되겠는데 딱 보니까 나머지는 뭐 당대표, 당 대변인 이거 잘못 걸렸다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이거 판을 아는 사람이 지금 짠 게 아니냐. 그거조차도 그러니까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윗선에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기무사가 적절하게 이 검열한 것들을 이렇게 또 필터링하고 그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누가 작전을 해놓고. 근데 행동대장님 오늘 디테일 짚은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아까 전 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브리핑에 판단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와요. 판단.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누가 무엇에 근거해서 이렇게 중립을 어기거나 지키거나 하는 판단을 자의적 주관적으로 하게 되면 군은 큰일 난다라는 지금 경각심을 지금 일으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판단 하나 잘못 때문에 지금 쿠데타라는 게 현대사에서 비일비재 지금 발생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장악한 권력은
그냥 합법이다라고 믿고 지금까지 역사가 밀려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런 작은 사건으로 그냥 묻혀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아직도 살아있는 주관적 판단의 조짐들이 이제 불현듯 지금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일종의 사이버 저는 쿠데타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거 SNS 표현의 자유 문제는 선관위에서도 인정을 했고, 그렇죠. 뭐 자유롭게 해라 이렇게 된 상황에 지금 군이 이걸 엎은 거고요. 그리고 유엔 또 특별보고관도 조사 들어왔었잖아요. 특별보고관이 라리 보고관 들어왔을 때 민중의 소리가 특정 하나 했죠. 국정원에서 미행하고 있는 그 정보를 제가 줬습니다. 오늘 대결까지 정보까지 제 그 사진을 입수해서 어디를 줄까 이렇게 하다가 민중의 소리한테 전화해서 추적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추적해서 알아낸 건데요. 살짝 깔때기. 저희가 오늘 이제 인권위에 진정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바로 그냥 진정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게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사생활 침해죠. 그래서 그렇죠. 국내 알 권리 침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인권위 진정과 동시에 또 라리 보고관이 사후 이 또 한국의 조치에 대해서 리포트를 계속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 홀수 달마다 회기가 인권이사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저희가 유엔에서도 제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국격이 또 망가지는. 그러니까 나라 망신이어서 참 이게 글로벌 망신 또 나가시는구나. 근데 아까 그 군대를 사유화한다 이런 이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직 특성이 왜 다들 군 다녀오셨잖아요. 왜 중대장 정도 되면은 그 재산날 가면 가서 밥해야 되고 전 부쳐야 되고 소대장 부인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전 김장도 해봤어요. 아니 왜 중대장 김장을 내가 해야 돼? 아니 저 군복무 시절에 사병이죠 사병. 과외병 있어요? 과외병. 저 과외도 했어요. 예, 과외병이 있습니다. 영어 가르쳐줬어요. 영어. 우리 선임하사. 완전 선도적인 거죠.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그냥 이거 내 맘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런 사병화. 그래서 사병화. 저는 이 사병화를 방지하려면 주말에 외출 외박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출 외박과 그 소위 말해서 휴가 가는 권한을 지휘관이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걸 가지고는 상벌을 이런 식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잘못하면은 또는 자기한테 대들면 외출 외박 금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도 법제화해야 됩니다. 이게 지휘관 지멋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에서 벗어나게 해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군에 갈 적에 군대 가기 전날은 막 정말 어디 죽으러 가는 것처럼 절망한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펌하시죠. 어마어마하게 펌하시고 온갖 나쁜 짓 다 하다가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군대 가면서 일단 그 논산훈련소를 예를 들어서 예로 들면은 그 군악대 음악 소리 속에서 가족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그 줄 맞춰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그 심정 다 지금 생각나시죠?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나는 가면은 집에다 연락도 못 한다. 그죠? 그리고 머리 다 깎이고 주는 옷 입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훈련 받을 때 보면 밥을 안 먹어도 처벌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이면 안 된다. 시간 제한 있다. 그게 근거가 뭐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편지도 못 쓰죠. 근거가 없네. 그 근거 생각해 보셨어요? 법적 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근거 어디 있어요? 근거가 보통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성이 마비되는 그러면 적어도 우리나라 헌법이나 법률의 어느 한 구석에라도 적어도 신병교육대에서 훈련을 받는 신병은 그런 권리를 제한 내지 박탈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민주국가라면. 근데 없죠. 없네. 그리고 당하는 사람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군인 복무규율 뭐 이런데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그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이 아니죠. 자치규약? 아니 시행령. 대통령 시행령. 그러니까 그 법이라는 게 5단계가 있죠. 제일 높은 게 헌법.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대통령령 같은 명령, 그 다음에 조례, 지방자치가 정말 요새 뭐 학생인권 조례 이런 조례,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규칙, 단체장이 발하는 행정규칙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법률로서 규정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그럼 명백히 아니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그걸 당하셨잖아요 지금 1년 훈련 받으면서 그죠? 근데 그거를 훈련을 당하고 나왔는데 생각을 못 해봤네. 아니 난 부당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 그러니까 그거 원래 민간인들한테 보통 사람한테 하려면 영장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죠? 뭐 미란다 고지라는 것도 있고. 그 군인한테는 그거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런 적 없단 말입니다. 군인은 죄인도 아니에요. 신성한 정말 자기들 말대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러 간 사람인데 누가 마음대로 기본권을 뺐냐는 거야.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다가
세상에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신병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훈련병이 왜 나를 전화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병이 있습니까? 처음 들으시죠? 예. 그 불온소적 사건이 진행되던 와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실제로. 몇 년도인가요? 2009년쯤 됐습니다.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래되지 않았네. 군대 생활 진짜 힘들었겠네. 꼬였지 뭐. 그 사건 눈에 보이잖아. 그 사건도 헌법재판소는 명백한 거를 또 합헌이라고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 와중에 헌법재판소장을 지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는 분이 헌법재판관이 전부 9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아직 공석인데 임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못 하고 있죠. 헌법재판소장 이분이 헌법을 유일하게 전공한 박사입니다. 그 9명 중에. 예. 근데 그분이 유일하게 이건 위헌이다라고 판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병이 전화를 못 걸게 하는 게 그건 위헌이다. 네. 지금 소장님. 지금 소장이 유일한 그렇죠. 헌법 전화를 생각해보니까 못하게 할 이유는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아직도 이강국 소장. 그렇죠. 이강국 소장.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양반은 불온소적 때도 자기는 위헌이라 그랬었거든. 근데 전혀 이분이 무슨 개혁적이나 진보적인 마인드를 가진 법조인이라고 평가받은 적이 평생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헌법 공부를 자기가 하다 보니까 이게 근거가 없더라. 그러니까 전화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아까 여쭤본 것처럼 대통령령에만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령도 명예 근거가 있다고 해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하는 게 합법화되는 건 아니거든. 그거 자체가 위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거를 만약에 다 위헌이라고 해버리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어? 군인들이 그러면 훈련 시간에 일제히 다 가서 전화하고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맞아요. 이게 더 심각해요. 그거 좀 참아야 돼. 이런 생각이 있어. 이게. 그걸 아무 때나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무 때나 전화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는 전화를 할 수 있는 시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군에서도. 그때 왜 전화를 못하게 하냔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누구든지 해명을 해야 되고 적어도 법으로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요즘도 이등병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전화하러 못 갑니다. 지금도요? 네. 그게 그런 거잖아요.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거 없앴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 오는 이 이등병들 목소리가 작아요. 왜 그러냐? 그렇죠. 옆에서 들으니까 뒤에 저희 선임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따라가는 건가요? 그게 따라가서 왜 취향인가? 따라가서 엄마 힘들어요, 엄마 보고 싶어 이런 얘기 못하게 하려고 따라가 안 가보셨구나. 우리 병장이 때려요, 이거. 그렇지.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디테일하게 감시하진 않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등병은 너 혼자 아무것도 선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암묵적인 무언의 압력을 뭔가 권위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게 권위라는 거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등병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마음대로 못 걸어 스트레스 받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을 못 한다, 표현 못 한다 그랬는데 최고 심한 게 요즘 의료 문제예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를 못하고 요즘 많이 사고 있어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있지 않았어요. 사고 많고 예전에도 저 군의관이 진료를 안 하고 저 그냥 의무병이 그냥 해서 문제가 되고 아까 진기 빨간 거 이렇게 배에 바르면 다 나아 그런 거. 작년 육군훈련소에서 있었던 뇌수막염 사태 같은 경우에도 군이 스스로 밝힌 게 아니라 저희가 첩보를 입수하고 속보를 저희가 뒤로 입수해서 이제 폭로했죠. 사실은 군이 그러한 사건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빙산 일각에 불과하고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은 법무관으로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 헌병대에는 이제 속보들을 올립니다. 사건 속보들을. 육해공군 해병대 속보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제가 과거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뭉태기로 맨날 올라오는데 거기 보면 별의별 사건들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국방부 이제 국방위에서 위원들이 그냥 앉아있지 말고 매주 월요일 날 일주일치 다 대면 보고 해라 라고 해서 쫙쫙쫙 보고는 사건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폭로하고 해야지만이 문민 통제가 가능한데 전혀 지금 문민 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할 생각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뇌가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에서 학습 받아가지고 아니면 선임으로부터 쭉 내려왔었던 그런 나름의 규율과 문화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지켰었던 거를 회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화 못 걸게 했거든요. 이병 똑같은 짓을 또 이병 따라가면 엄마 붙잡고 운다고 야 너 같이 가서 전화해라. 야 이병이 어디 담배 펴? 이런 거 제가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되게 황당한 거지. 아니 그게 지금도 그래요. 군대 나오고도 평소에 멀쩡하던 사람이 예비군복 입으면 그렇지.
완전 돌변하잖아. 그죠? 반 미친놈처럼 하고 돌아다니는데 이게 우리도 내면화돼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그러니까 하나의 특수한 집단. 박노자 선생이 늘 왜 우리 안에 파시즘을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은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에 관찰을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상한 문화가 있더라. 군대 문화. 특히 남자들 앉으면 일단 학번 따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형 동생부터 정해야지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다 그게 파시즘의 잔재다. 저는 그 당신들의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와닿고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몰랐구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다 했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지금 불법을 강요하는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계속. 그렇죠. 아무런 인식이 없이. 이게 사실은 되게 무서운 거죠. 그런 모르는 데서 거죠, 뭐. 그렇죠. 그런 데서 다 나치즘이 탄생하고 어떤 인권을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다 그게 다 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군대가 적어도 군대를 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은 감옥 가는 거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그죠? 그렇죠. 징역 2년 반 내지 뭐 3년을 선고받아서 간다고 끌려간다라면 그냥 끌려가잖아요. 미친 척 갔다 온다 이런 생각이 가서 있죠. 벌어지는 상황도 똑같아요. 똑같은 옷 입고 머리 깎아가지고 주는 밥 먹고 그 교도소에서 벌어지는 일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감금 생활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된 안 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감옥보다 못하다라는 둘 다 경험해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너 군대를 1년 갈래? 감옥을 2년 갈래? 그러면은 저는 감옥 갑니다, 진짜. 자, 그게 왜 그런지를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험자 얘기니까 이거 부인할 수가 없는데. 리얼해. 보세요. 감옥에서 죄수들이 그러니까 정해진 사람만 정해진 시간에 면회를 할 수 있고, 그죠? 뭐 특별 면회는 요건이 있어야 되고, 뭐 서신은 몇 번 이런 거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다 법에 있습니다. 행정법이라는 법에 있단 시행 말입니다. 규칙이나 시행에 그게 다 법률이잖아요. 군대에는 그런 게 없단 말입니다, 지금. 근데 죄수하고 똑같이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실제로 벌어지는 권력의 작용은.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범죄자보다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군인들이. 감옥에 가면요, 누가 저를 통제하진 않아요. 그렇죠. 제가 누구를 귀찮게 하지. 여기 그 물어봐야 되겠다. 그 카츄샤도 그런가? 그 전화 못 걸게 하고 뭐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러나? 그런 게 없습니다. 카츄샤는 안 그래? 네. 그런 게 없습니다. 나름 그러면은 야만인 소리 듣죠.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었는데요. 합동 작전하고 이러니까 가끔 이제 한국군하고 이렇게 조인할 때가 있대요. 합동 작전 하죠. 네, 근데 이제 한국군 장교가 야 커피 타와 라고 해서 분위기가 싹 해졌답니다. 그러니까 카츄샤에는 그런 문화가 없죠. 그런 거 안 한다고? 네, 그런 거 안 하죠. 야,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야만인 취급합니다. 그 사람은 딴 데로 자천돼요. 아니, 조기자, 그 군대가 돌아가? 그래도? 그 장교들이나 상사들이 도너츠 같은 걸 이제 사주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훈련 나가서 뭐 그러죠. 파이팅! 그리고 근무지 개념이기 때문에 그 자기가 맡은 오늘 스케줄표 일주일 스케줄표에서 자기가 근무할 곳에 가서 근무 딱 하고 인수인계하고 오면 끝입니다. 사생활은 절대 통제가 안 되고요. 근무 외 시간은 그 사람의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근무 외 시간도 부르면 와야 되고. 그럼요. 옷 따려야 되고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다 불법이죠, 사실은. 자기 옷 자기가 다려야 되고.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 그 국방위 의원이었는데 자기가 워싱턴에서 옛날에 공부를 했대요. 워싱턴에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제일 낯선 풍경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펜타곤에 근무하는 장군들이 별 달린 군복 입고 전철 타고 이렇게 가더라는 거야. 스타가 지하철 타고. 왜냐하면 근무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관용차를 쓸 수 없는 거예요. 규정이.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장군의 신변이 위험하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납치가 된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그 미군 무슨 상황만 되면은 미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미국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군대에서 늘 앞세우는 게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고 미군을 배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지네한테 불리한 건 안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건 안 배워? 그러면 왜 그러냐고 그렇게 따져보면 거기는 모병제라서 우리하고 좀 다르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 모병제는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규율에 그냥 복속해야 될 의무가 더 생기는 걸 줄 몰라요. 네. 근데 이거는 의무로 가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일인데 왜 거기서 더 천시를 받아야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군대에 가가지고 군복무하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선호해야 되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톡 깨놓고 말해서 카츄샤 다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느냐? 이유는 거기 가면은 뭐 옷을 더 좋은 걸 주더라, 뭐 미국 휴일도 쉴 수 있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거기 가면 그래도 사람 대접을 받는다. 여기 가면은 나는 죄수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러면 아니 그 청춘 시절에 그거부터 겪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출발하는 건데 이거 얼마나 나쁜 거냔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 소위 말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이 함양되는 이 첫 관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이. 소위 조직의 쓴맛을 처음 보는 데 아닙니까, 군대에서.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그러고 뭐 학교 다닐 때 복학생이라고 그러면 왜 현실과 많이 타협하고 술 잘 먹고 요령을 많이 배워서 나오고 후배들한테 뭐 자꾸 빠따 때리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이 복학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걸 제일 재수없는 인간형이죠. 대학 사회에서 막 찔려. 그러니까 여기 복학생이었어? 맨날 집합시키고. 근데 이제 얘기가 이제 군 문화 얘기까지 좀 왔는데, 다시 조금 돌아가 보면, 종북앱 이런 문제 좀 봤을 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 불온서적 경우, 그때 법적인 프로세스들을 쭉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정당하다 이렇게 그냥 판결을 내버렸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종북앱 부분에서 누군가가 내부에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이게 만약에 헌법재판소 같은데 올라간다면 별로 그렇게 다른 판단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좀 걱정이, 물론 정치적으로는 이걸 문제 제기를 해야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인권 침해 이런 그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텐데 이게 자칫하면 불온서적 때처럼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 판결이나 법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우리 최 변호사님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 행정법원 재판 판결을 같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 변호사님하고. 최 변호사님이 그 변론하셨죠. 파면당한 군법무관들요. 그 김종필 판사 재판장이 김종필 판사가 재판하셨다고요? 네. 김종필 판사. 그 정치인이랑 이름 똑같네. 그분이 판사도 하시나? 네, 이분 판결하는 날 사실 최 변호사님 안경 집어 던질까봐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판결 딱 내리고 나서 안경을 탁 벗으시더라고요. 변호인석에서. 안 나가세요. 한참 동안 야리시더라고. 그래서 겁나잖아. 이게 잘못하면 진짜 사람이 감정이 격해지면 안경 집어 던지면은 법정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가시죠. 그랬더니 한참 뒤에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분노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니까는요. 누가 봐도 이거는 파면이 부당한 것인데 파면이 정당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판사들이 우리 법정에 아직도 있고 그런 기본권도 못 지켜주는 이런 판사들이 있으면서 석궁 사태에 대해서만 막 비난하게 되는 거 그건 영화는 영화일 뿐이다. 저는 뭐 영화는 과장될 수는 있죠. 하지만 국민의 사법불신이라는 거는 오래되어 왔고 사법부가 그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사법옴부즈만 제도 도입이 이런 게 빨리 의회 산하에 만들어서 사법부도 견제받는 권력이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애국전선 14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슈를 다루고 있는데요. 해외 국내 다루고 있는데 지금 오늘 자 종북 앱 문제다. 이게 군인들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군인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었구나. 이게 군인이 문제구나. 시스템이 법이 정확하지 못하고 사적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네. 근데 군은 어떻게 통제하지? 법이 통제해야 되는데 사법적 판단도 믿을 수가 없구나. 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쳐부숴야 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그 안경 집어 던지려고 그러시다가 마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가도 좀 이렇게 낙관하기 힘든 그런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는. 근거가 뭔가요? 뭐 때문에 정당하다고 얘기한 건가요? 조금만 이거 정리를 해드리자면 군 법무관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는데 근거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거가 뭐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당사자들을 파면시켜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너네들은 주동자다. 그리고 이제 가담한 사람들은 징계를 했고요. 뭐 감봉부터 견책까지 각종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박을 해가지고 계속 취하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취하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주 성적이 우수하고 촉망받는 법조인이었는데 법관 임용이 탈락됐습니다.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고 그냥 나갔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이 어떤 그 보수의 진영이 구축하고 있는 그 철옹성이 강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도 필요 없고
원래 진정한 보수가 우리나라에 진정한 보수가 있냐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식상하실 텐데 예. 보수가 사실은 가장 앞에다 내세우는 게 법치주의죠. 그렇죠. 전통, 법. 예, 그런 거죠. 법과 원칙. 예, 그렇죠. 입에 달고 법과 살죠. 원칙. 예. 근데 그놈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힘 없는 사람을 통제하는 아까 예. 말씀드린 예. 통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법만 내세울 뿐이지 예.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그 틀이 되고 있는 이 법에 대해서 예. 고민을 안 한단 말이죠. 아까 우리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이라도 이 애플리케이션 문제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죠. 법적으로 분명히 이거 헌법소원 대상입니다. 근데 예. 이거 했을 때 과거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시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 예. 다시 또 합헌이라고 할 겁니다. 그때 그 재판관도 그대로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때 논리가 진짜 어이없고 제가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불온서적의 불온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규정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저희가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불온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우리나라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불온통신. 예, 전기통신기본법인가 뭐 이런 법에서 그렇죠. 예, 불온통신을 하여튼 규제할 수 있고 뭐 예.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예, 예. 그게 헌법소원이 됐었습니다. 네네. 거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불온이라는 개념은 너무 자의적이기 때문에 예. 불온이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예. 그러니까 국가의 안전보장과 뭐 공공의 안녕질서 이런 거를 저해하는 게 불온이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헌법 37조 2항에 보면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동어반복에 불과하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막연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위헌 결정을 했었어요. 바로 그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에. 이게 전기통신망법에 불온통신이라는 건 그러니까 위헌. 그러면 불온통신에 통신 앞에 붙어 있는 불온이라는 형용사와 서적 앞에 있는 불온이라는 형용사와 앱 앞에 붙어 있는 불온이라는 게 다릅니까? 다 같은 개념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미디어가 다를 뿐이지. 네. 종이냐, 전파냐. 네. 그렇죠. 종이냐, 전파냐. 디지털 통신이냐, 요것만 다를 뿐이지. 아무 상관, 그러니까 저희는 그 헌법소원을 제가 맡아서 대리를 하면서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던 게 일단 선례가 있잖아요. 판례가 있으니까. 아니, 딱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무슨 뭐 이적 이런 말도 아니고 불온으로 그냥 딱 위헌이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백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책을 보지 마라라고 하는 법의 근거가 없어요. 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는 군인 복무 규율인데, 그러면 군인 복무 규율이 대통령령이니까 그 상위에 있는 법에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법이 군인사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군인사법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군인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로. 아니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법에는 아무것도 안 정하고 그냥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그냥 위임을 해버린 거죠. 이거는 헌법 교과서를 보면 가장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걸로 1번으로 막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대통령령으로 군의 권리를 아니요. 법률 이상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률 이상으로만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데 그거를 법률에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해버리면 기본적으로 헌법의 원칙이 무너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자의적인 그냥 통제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이게 헌법의 원칙입니다. 근데 거기에 딱 떨어지는 규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그냥 뭐 생각해볼 것도 없이 그냥 위헌인 거예요. 그거 자체로.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어떤 논리를 구사했냐면 정말 저는 깜짝 놀랐는데 자 법에 그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 맞다. 그러니까 이 법은 판단할 수 없다. 저런. 아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위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그 법이. 아니, 너는 거기 왜 있냐?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직업이 판단하는 직업 아니에요. 보세요, 법을. 그래서 판사잖아. 이게, 커피를 정해야 되는 법에다가 물이라고 써놓으면, 그거는 잘못된 법이니까 판단을 해요. 근데 커피인지 물인지 아무것도 안 써놔, 거기다가. 그건 판단을 못 한다는 거야. 이거 이상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런 맛도 못 봐, 맛도 못 봐. 그런 게 거기 써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정했으니까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서 그러면 아무것도 안 정했는데 이게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느냐. 헌법상의 법률 유보원칙, 그러니까 기본권 침해 법률 유보원칙 이거는 초등학생도 배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교과서를 보니까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부터 나와요.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입법부가 정해서 뭐 이렇게 한다 이게. 그렇죠. 그거를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관습헌법으로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헌법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 군 통수권자는 법에 근거가 없더라도 그냥 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니까.
자, 이게 말로만 들으면 그럴싸한 것 같죠. 군통수권이라는 것도 헌법에 나오니까. 그 말씀하셨던 네. 그 오늘 국방부 대변인이 얘기한 게 바로 그 말입니다. 전 장병은 국군 통수권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 네네. 예, 이러면서 이제 네네네. 그 얘기죠. 자, 근데 그래서- 되게 웃겨요, 그게. 아니, 왜냐하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지금 군대 가면은 그 학자금 대출 이자 내잖아요. 그렇죠. 그 국군 통수권자가 빌려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국군 통수권자가 사채놀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고리대금업자도 아니고. 징집해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징집해가지고 돈 꺼내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명령 잘 들으라고 그러고 돈 빌려줘놓고는 뭐 또 이자 받고 엉망이에요, 정말. 이자놀이 미치겠어, 정말.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쫓다고 상관이 이자놀이가 의원님이 잘 지적하셨어요. 보세요. 국군 통수권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적법이 있네요. 예, 이거의 논리적인 전제가 뭐예요? 법이 위에 있다는 거예요, 명령보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법에 맞는 명령을 하면은 거기 복종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도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명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법률에 위반하는 명령을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애초에 불가능한 애초에 거죠. 불가능한 예, 거죠. 예, 예. 근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법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통수권자의 명령이 적법한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없어. 그럼 법에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헌법에는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법률이 네, 아무리 기준에. 네. 아무리 법률이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면은 그거는 법률이 아닌 거죠. 또. 예. 네. 그런데 이건 법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 헌법에 나오는 군 통수권자가 예. 법에도 정해져 있지 않은 명령을 예. 그것도 그 내용은 위헌적인 명령이에요. 그렇죠. 권리를 그렇죠? 침해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법에도 근거가 없이 한 거예요. 예. 이거는 명백한 위헌이잖아요. 만약에 군통수권자가 실제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게 탄핵 사유입니다, 바로. 그렇죠. 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을 위배하고 법률에 반하는 행동을 했을 때가 탄핵, 탄핵 사유란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그거를 가리켜서 법에 근거는 없지만 군통수권자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된다. 이거는 도대체 이건 진짜 말도 아니고 막걸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로스쿨에 가서 학생들이 이 도대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나오는 법리를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르겠는 거라. 공부를 하면 아무리 봐도 헌법책에 안 나오는 얘기고 헌법교과서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만 다 맞다고 써 있거든요, 여기 지금. 그러니까 저를 초빙을 해서 강연을 엄청 들었어요. 근데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정말 유명하신 헌법 교수님들 몇 분을 붙잡고 내가 토의를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이게 더 충격적인 얘기였습니다. 이게 따져보니까 과거에 비스마르크가 있었던 프로이센 헌법. 칼열 제상 시절에. 네, 그 군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프로이센 헌법. 그렇죠. 그 다음에 일본의 군국주의 시절에 있었던 명치 헌법이 있습니다. 그 우리 헌법이 기초했다는 독일 일본의 그러니까 법률체계 독일 프로이센 헌법을 일본 명치 헌법에 가서 베꼈단 말이에요. 그걸 베끼면 그죠? 그걸 베꼈는데 우리는 일본 걸 그걸 뺏겼죠. 우리나라 예. 학자들이 유신 헌법을 만들면서 명치 헌법을 가서 뺏겼죠. 맞아요. 가장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적인 헌법이니까.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관들이 당시에 70년대 초반 학번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 그러네요. 그걸 공부했구나. 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 거야. 딱 유신 시대네. 네, 딱 유신 시대에 시절이. 그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헌법 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정말 씁쓸한 웃음을 지으면서 나도 정말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밖에 없다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라의 헌법재판관들이 프로이센 헌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때 그 안경을 집어 던지려고 그러셨던 게 아닌가. 아니 이제 그거는 행정법원에서 제가 그런 건데. 예.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제 더 제가 기가 막혔던 건 뭐냐면 당시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갈렸잖아요. 헌재에서. 예, 헌재에서 다수 의견이 6, 소수 의견이 3이었습니다. 이 위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중에 5분은 적어도 이걸 위원이라고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헌법재판관들이 견제하고 있는 태도들이 있거든요. 자기의 입장이. 그 국민의 기본권을 중시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주의자가 있고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헌법재판소의 특성이기도 한데 그럼 그런 걸 볼 적에 굉장히 어떤 그 개인의 자유를 소중히 하는 그 판결을 내렸던 분들이 많았어요. 판례들을 좀 보시면서 한 5명은 그래도 위원으로 그렇죠. 내겠거니 이렇게 딱. 그런데 이제 위원이 되려면 6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과연 한 명이 누가 넘어올까 그 생각만 계속 저는 고민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의외로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게 더 기가 막혔던 거는 당시에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정말 기본권의 수호자다라고
굉장히 신뢰하고 좋아해왔던 예. 그 재판관이 이 사건에 있어서만은 가장 극단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작업 당하셨네. 작업.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헌법기관들은 헌법재판소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왜 존재하냐면 예. 우리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헌법에서 그렇죠. 구성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순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도 모두에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완전히 헌법 질서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들을 보면은 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예. 그러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은 뭐였냐면 나중에 뒷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예. 군대에 혼란이 벌어질 거를 예. 생각해야 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위헌이 나면 예.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 불온서적이 물밀듯이 들어가고 예. 어디서 그게 물밀듯이 들어갑니까? 그 순간에 전부 다 나쁜 사마리아인 막 다 이병들 막 입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우려를 한 것 같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 원칙을 지키라고 있는 데지 예. 군대에 색들 가는지 마는지 걱정하라고 있는 데가 아니에요. 왜 그거를 거기서 걱정해?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온 데서 그걸 걱정해요. 검찰이 저기 재벌 총수들한테 무슨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거나 아주 약한 형을 구형하면서 얘기하는 게 경제를 걱정하셔요. 그러면서 양주 드시고 그렇게 참견하면서 자기 보호의 논리, 심지어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조직을 보호해주는 논리, 이런 거를 만드는데 급급할 뿐이지.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디 가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냐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 제가 보니까 이게 잠깐만. 예. 편집 좀 한번. 한번 쉬어가시죠. 이게 정말 우리 저기 흥분되네요. 그 정혜림 아나운서 없으니까 좀 불편하네요. 우리 저기 디테일주가 편집 좀 한번 잡아줘.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애국전선을 듣고 계십니다. 그 두 개 부대에서 발생한 그 공식 지시는 국방부의 공식 지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군의 임무와 군인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군 통수권자 및 그 정부를 비방하거나 또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은 장병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군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은 우선 그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게 목적입니다. 임무가 있고, 우리 또 군인 신분의 특수성은 군인은 기본적으로 상관의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는데 군 통수권자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최고 상관입니다. 따라서 전 장병은 국군 통수권자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하고 또 자의적 판단에 의거해서 비방을 하거나 명령에 반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일선 지휘관이 적절한 지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육군단 같은 경우는 최전방 군단입니다. 그래서 지휘관이 군단의 어떤 그 작전이나 여러 가지 군사 행위를 위해서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SNS 공간은 분명히 사적인 영역이고 그 사적인 영역까지 마치 그것은 군인의 뇌 속을 검열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SNS가 사적인 영역이건 또 개인이 사적인 거건 또 어떤 언행을 통해서 군의 통수권자를 비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군인이라는 군복을 입고 있는 한은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궁금한 게 낙곰수나 어떠한 앱에 군인이 출연해서 얘기한 적이 있나요? 제가 낙곰수라고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포함해서 어떠한 앱을 만들었거나 여기에 출연해서 발언을 했거나 한 것이 좀 알려진 사례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어떤 지금 이제 정부를 비방하고 또 군 통수권자를 비방하고 그것을 비방하는 것과 이걸 듣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찬양하는 것을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즐겨 보거나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이트가 그 캐터고리에 그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차후로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어떠한 명령에 반하는 언행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내린 조치는 어떠한 언행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으로 이러한 것을 앱을 내려받기 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포인트 같은데요. 그 앱을 보는 것은 결국은 그게 자기도 모르게 동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대통령과 정부까지 포함을 했는데 군인은 대통령이나 그 정부에 대해서 의사 표현의 자유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법적인 근거를 대갖고서 얘기를 해주셔요. 단순하게 군은 명령사회다라는 이유로 해갖고 명령이라는 것도 다 그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합니다. 무조건 그 명령이라는 이름하에서 모든 것들이 그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명령도 다 근거가 있는 거고 그 근거에 따라서 명령이 주어지는 거지 법 위에 명령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거를 갖다가 헌법이면 헌법, 법이면 법, 그 다음에 군인 복무규율이면은 군인 복무규율 이런 식으로 그것에 입각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군인이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 설명하신 부분이 낙검수가 지금 보도의 초점인데 지금 설명하시는 것과 낙검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드리면 근거는 군인 복무규율에 따르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낙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앱이나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로 더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군인복무규율에 제가 군인복무규율을 잘 몰라갖고요. 예. 그 정부를 비판을 금지하게 돼 있나요? 군인복무규율이? 있습니다. 그 잘 보시면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변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런 류의 SNS를 소극적으로라도 다운받아서 보게 되면 생각이 그렇게 바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요. 대한민국 군인들은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100%는 아니겠지만 99%는 지금 군 통수권자보다는 굉장히 건전한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입니다. 지금 군 통수권자는 깊이가 명백한 군 면제를 받은 분입니다. 그렇지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은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를 한 젊은이들입니다. 그리고 해병대의 경우에는 그 혹독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몇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입대를 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자유분방한 사고를 갖고 SNS 공간에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국가에 반역을 하거나 이적 찬양에 동조하거나 그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변인께서 제가 보기엔 굉장히 큰 실수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자체가 우리 장병들하고 군 통수권자를 서로 약간 이간하는 그런 내용이 이간이 아니죠. 증거가 있는데요. 지금 군 통수권자는 심한 폐결핵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현대건설에 입사해서 폭탄주를 밤새도록 마셨습니다. 중증 폐결핵 환자가 시간 질문 하시는데 잠깐 죄송한데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브리핑 시간은 어떤 특정인을 거론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가장 사안이 첨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왜 자꾸 피하십니까? 피하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 군인들이 어떤 군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나 안보관, 대적관 여기에 훼손이 되는 그런 사이트나 앱을 보고 어떻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 대적관, 안보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나 군은 우리 젊은이들을 그렇게 위험한 사고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로 생각하는 겁니까? 그렇게 못 믿습니까?
여기서 그 일문일답을 하는 시간은 아니고 저희들이 브리핑은 공식적으로 저희의 그 입장을 이제 대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좀 부족한 부분은 브리핑 끝나고 좀 별도의 어떤 개인 의견이나 이런 시간을 좀. 그게 아니라 이것은 공개적으로 서로 간의 그 소통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 자꾸 브리핑 시간을 막으려고 그럽니까? 대개는 누구세요? 대개는 누굽니까, 지금? 예, 저는 국방부 공보과장인데요. 저는 그럼 대변인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공보과장이 나서서 막고 있습니까? 보충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어떤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한 부분은 이제, 여기서 다 답을 못 브리핑 들은 시간은 난상 토론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기 위해서. 예, 가급적이면 브리핑 발언 시간을 그만두십시오. 난 대변인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발언권을 저희들이 지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국 반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오곡백과 풍성한 금수강사로 태어나고 완전통일 이루어 영원한 자유평화 태극기 휘날리며 벅차게 노래 불러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자유대한 나의 조국 길이 빛내리라. 사람들은 마음 따로 몸 따로 후원하죠. 마음의 선물이 진짜 선물이라는 배고픈 세상. 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민중의 소리가 CMS 후원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723-4266 CMS. 서로 다른 정파에 속했던 대표적 정치인, 불운한 자유주의자 유시민, 진정성 있는 진보주의자 이정희. 그들이 털어놓는 진보에 대한 농도 짙은 고민과 솔직한 견해. 유시민 이정희가 6개월간 나눈 대화의 기록. 미래의 진보. 2012년 진보의 미래를 만나보세요. 미래의 진보.